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HTTP와 연계하는 웹서버라는 챕터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HTTP에 대해서 헤더 쪽, 이런 쪽을 좀 더 살펴봤었죠. 그러면 이제 그 HTTP와 웹서버 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 호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능을 볼 거고, 그리고 캐시 기능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가상 호스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한 개의 서버로 이 멀티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한 대에 이제 가상 호스트라는 것을 둬 가지고 여러 가지의 도메인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메이닝과 호스트에 대해서는 한번 배웠습니다. 4 챕터 때 이제 네트워크 세미나 4 챕터 때 그때 도메인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시는 따따딴 네이버 닷컴에서 이 네이버 닷컴이라는 것을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서브 도메인 또는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개의 서버로 멀티 도메인이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같은 IP로,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IP로, 공인 IP로 호스트와 호스트와 다른 도메인명을 가진 웹사이트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와 같이 이 서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따따따 구글닷컴이라는 도메인과 블로그 닷 데뷔 키우기 닷컴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도메인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거를 인제 DNS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DNS가 하나의 똑같은 IP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든 전송을 했었을 때, 리퀘스트 했을 때 하나의 같은 웹서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어 호스트명과 도메인명을 완전히 포함한 URI를 가진 리퀘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호스트의 헤더 필드를 지정해 가지고 리퀘스트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이제 멀티 도메인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호스트가 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개자라는 거에 대해서, 중개자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어 HTTP 이 서버는 이 프록시 서버라는 거를 프록시 서버라는 인제 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터널, 이렇게 세 가지가 인제 책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어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와 이 서버 간에 그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어떠한 역할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보안, 통신 효율, 감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프록시, 게이트웨이, 터널, 이러한 것들이 이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프록시 서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 웹 쪽을 인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거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록시 서버는 이제 엔진엑스나 아파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록시 서버의 역할은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를 중간에서 가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프록시가 이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역할을 대신하죠. 프록시가 클라이언트가 인제 프록시한테 리퀘스트를 주면 이 프록시는 리퀘스트를 받는 서버 역할을 할 거고요. 이 프록시가 다시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주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록시 서버의 역할은 네트워크 캐싱이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캐시를 배울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여러 가지 리소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프록시와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서버가 아니라 어 그 가상의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웹 액세 특정 웹 액세스를 방지하고 감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제 회사에서 어떠한 웹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리퀘스트에 대해서 뭐 보안을 위해서
"너는 이제 못 들어와."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록시 서버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두게 된다면 프록시 서버를 경유할 경우에 via라는 헤더를 사용해서 몇 번째 프록시를 경유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프록시와 게이트웨이의 차이점은, 프록시는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이 메시지들을 가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프록시와 게이트웨이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역할상으로. 중간 경유지라고 보면 되고, 한 가지 다른 거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하지 않아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가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HTTP 트래픽을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HTTP 1.0 프로토콜로 이렇게 호스트에 FTP 프로토콜 사용하는 이제 호스트에 쐈었을 때, 게이트웨이에서는 "오케이, 너를 인제 FTP로 바꿔서 FTP 서버에다가 얹어 줄게." 하는 이쪽으로 변환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서버 쪽은 아니다 보니까 이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서버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게이트웨이가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랬더니 게이트웨이는 그냥 원하는 리소스에다가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라고 해서 게이트웨이에서 아예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보내거나 어떠한 서버로 보내거나 다른 리소스로 보내거나 하는, 그냥 뭐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그냥 쭉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아까 전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변경했었던 프록시 서버와는 다르게 그냥 생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전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안전하게 해 가지고 이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연계를 할 때에도 사용한다고 해요. 네. 다음으로는 터널인데요. 터널은 SSL 서버 SSL 서버에 인제 HTTP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을 인제 제공을 합니다. 일단 이 터널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려면, 이 터널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이 터널을 쓰려면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 전송으로 이 TCP 커넥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TCP 커넥션이 완성이 되면 그대로 그다음부터 이 파일들을 게이트웨이 같은 거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이 안전하게끔만 되기만 하면은 이렇게 바이트들을 전송을 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용진 님께서 네트워크 때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용진 님 혹시 그게 몇 챕터였죠? 그거 잠시만요. 네. 터널링 SSL 나오고 터널링 나왔다. 네. 그게 마지막 그게 챕터였죠? 네, 7챕터였어요. 음. 마지막 네트워크 7 챕터. 챕터. 네. 네. 용준 님이 발표해 주셨던 네트워크 7 챕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캐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캐시는 이 프록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로컬 디스크에 보관된 리소스 사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디바이스에 또 저장소가 있겠죠. 거기에 리소스를 저장한다는 얘기고요. 서버도 물리적인 서버겠죠. 그 물리적인 서버에 로컬 디스크에 리소스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캐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신량과 이 시간, 통신에 대한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의 종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프록시 서버의 캐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캐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제 컴퓨터에 보니까 캐시가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은 이러한 경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캐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텐데 캐시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서 이 서버가 다시 프록시 서버가 다시 요청을 할 거고요. 이 서버에서 어 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리소스를 원하는구나 해서 이 서버가 다시 프록시 서버에게 그 리소스를 전달을 합니다. 그럼 프록시 서버는 리소스 전달받은 것을 프록시 서버의 캐시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걸 다시 리스폰스해서 클라이언트가 받는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로컬 디스크에 캐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계속 쓰느냐 이 캐시에 저장된 것들을 계속 쓰면 좋겠지만 이 서버에서도 계속 갱신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에는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웹 브라우저에서도 캐시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캐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60초 또는 1분 뭐 3 개월 이런 식으로 캐시에 대한 그 만료 시간을 정해 놓고 그 만료 시간이 끝나면 다시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버에 요청을 하지 않고 만약에 서버에서도 이 리소스가 변경이 될 텐데 변경이 되면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캐시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마쳤고요. 그리고 네. 더 없네요. 그럼 챕터 5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방금 하신 캐시 관련된 건데요. 네. 이 캐시를 저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쵸. 서버랑 캐시 서버랑 또 클라이언트의 네. 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로컬 디스크. 네. 네, 그 프록시 서버, 네. 캐시 서버의 로컬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서버 같은 경우. 그쵸. 프록시 서버나 그러니까 프록시 서버라는 게 서버에서 프록시 서버를 만드는 거니까 같은 PC죠. 거기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같은 PC. 네. 그러니까 웹 아, 서버를 돌리면은 거기에 인제 네. 엔진엑스를 깔잖아요. 걔네가 네네. 인제 거기서 인제 캐시를 만들어서 음, 저장을 하는 거죠. 결국은 같은 로컬 디스크에 있는 걸 불러오는 네. 일단은 역할이 나눠지는 건가요? 그 서버나 뭐 브라우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서버 쪽 캐시니 아니면 클라이언트 쪽 캐시니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해결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캐시 쓰고 계신가요? 지금 회사에서? 어, 저는 안 써요. 어. 뭐 아파치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 아파치 서버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혹시 추가적인 추가 사항으로 좀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서포트를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제가 발표한 거 외에 서포트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가 네. 계속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프록시 서버도 리소스를 보관을 하는 리소스라고 하면은 이런 거겠죠. 뭐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걸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클라이언트의
뭐 프로필 파일 같은 걸 저장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리소스 파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필요하면 좀 더 찾아오겠습니다. 프록시 서버에 리소스 파일 뭘 저장하는지 이걸 알아오면 되죠? 프록시 서버에 리소스 파일 무엇을 저장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너무 네. 모장이 제일 어려웠는데 네. 막 캐시 서버랑 게이트웨이도 헷갈리고 프록시 서버랑 그렇더라고요. 게이트웨이요? 네네. 네. 게이트웨이도 마치 리소스를 보유한 서버인 것처럼 수신을 한다고 했고, 또 캐시는 또 리소스의 사본을 가리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네. 캐시도 마치 리소스를 보유한 서버인 것처럼 수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캐시는 저장소입니다. 그냥 그냥 여기 저장소예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폴더처럼 되어 있죠? 네네.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본 자체를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캐시는 해가지고 저장소다. 그래서 오리진 서버에 통신을 할 필요 없이 미리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사본을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거고, 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업데이트 되어 있으면 오리진 서버에 요청해서 원본을 다시 받아오는 거고 네. 그런 거 같고.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어떤 헷갈리는 부분이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게이트웨이랑 프록시랑 네. 캐시 서버 세 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네요. 캐시 서버? 캐시 서버가 네. 캐시 서버는 이제 조금 캐시 서버가 나와요? 그런 게? 단어가 있나? 네네.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데 네. 그림에 보면은 막 99쪽의 그림을 봐도 그냥 캐시라고 안 되어 있고 네. 캐시 서버라고 되어 있고요. 98쪽에 네. 밑에서 세 번째 줄도 캐시 서버라고 캐시 서버라고 하는 건 이제 캐시 역할을 하는 서버다. 프록시 서버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프록시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록시 서버에서 캐시를 하니까 캐시하는 서버다, 캐시 서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딱 뭐라 그러지? 그냥 캐시는 캐싱하는 것, 저장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게이트웨이랑 프록시를 이제 뭐 완전 구분 짓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게이트웨이는 어느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 전송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고 가상적으로 프록시도 가상적이긴 한데 프록시는 좀 더 이제 가공을 하기도 하고 보안 역할도 하는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애고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프록시 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가 딱 들어오면은 이거를 어느 앱으로 보낼지, 어느 데이터베이스로 보낼지, 어느 서버로 보낼지 뭐 그런 약간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네요. 그죠? 뭐 그렇죠. 그냥 길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서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조금 더 보충을 맞아요. 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책만 읽었다 보니까 네. 계속 조금씩 헷갈리는 것 같아요. 책도 보면은 막 네. 둘은 매우 유사합니다라고 언급을 몇 번씩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이거를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구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네네, 다 유사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사님께서 그랬는데 오늘 TCP/IP 이따만한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되는데 그중에서 몇몇 페이지만 보면 된대요. 근데 그 몇몇 페이지를 보려면은 이걸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지 내 느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님이 말하기에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적으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사실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된다.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나눠진 부분이고 네, 그쵸. 그렇게까지 크게 단락을 나누진 않는다는 거죠. 네, 제가 음, 진짜 엄청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신무자들한테도 못 들은 걸로 봐서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터넷에도 잘 안 나와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 그대로야. 진짜 계속 반복하고 맞아요. 있고. 어, 그래도 그냥 다 음, 계속 두루뭉술한데 그게 조금 당연한 건가 봐요. 서로 그러게요. 엮여 있고 확실히 역할을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유사한 점도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책에 있는 개념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나마 진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잘 됐을란가 모르겠는데. 네. 네, 혹시 아직 조금이라도 뭐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남은 찌꺼기 지식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찌꺼기. 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발표를 봤으니까 네, 책을 한 번 더 읽고 네,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장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